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장 괜찮으셨죠? 지금 오늘 종목 좀 잘 잡으셨으면 재밌는 장이었는데 뭐 현금화를 일부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오늘 현금화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기조 저만의 계산법이 있거든요. 저만의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 50대 50이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수급은 조금 더 빠졌어요. 지금 한 45대 혹은 55 정도로 조금 더 약해졌어요, 오늘 장이. 그래서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석대로 잘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 제가 장 보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던 게, 자, PI로 볼까요? PI 첨단 소재인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엄청 질문을 주셨거든요. 매도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전달을 드렸죠? 슈퍼갑질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의미를 아직 잠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슈퍼갑질 뭐냐면요, 이거는 드러난 결과니까 과거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요날 장대 한번 크게 뛰었죠, 그죠? 시세를 세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가진 평단보다 만약에 플러스 5% 정도 갔다, 상승 여력으로 들어갔다 하면요, 그냥 한번 팔아야지 모든 게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100주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주만이라도 팔아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보세요, 한번. 만약에 이때면은 지금 가격 보면은 47,000원, 내가 평단이 44,000원이라고 보고요, 내 평단은 44,000원인데 지금 오늘 그 시가가 47,000원까지 떠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요때 100주 가운데서 수량은 상관없어요. 이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주 팔았어요. 한 주 47,000원에 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갑질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갑질이 시작되죠? 만약에 47,000원 기준보다 더 올라가 주면 남은 99주 남은 수량에 대한 상승분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47,000원보다 장중에 하단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다시 되찾아오거나 그냥 두시면 되겠죠. 양쪽 방향성이 다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다시 되찾아오게 되면 47,000원에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45,000원에 다시 찾아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000원의 차익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팔고 싸게 샀으니까, 그죠? 이거 평단 낮추기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이 구간 짧은 하루짜리 시세 가운데서도 그걸 응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47,000원에 팔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주면 잔량에 대한 감사함이고, 떨어져주면 그 팔았던 수량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루짜리 시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하루짜리 안에서 내가 수익으로 전체 그 평단보다 수익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회초리 꺼내가지고 요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매도라고 했잖아요. 매도를 잡아줘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 행위들이. 올라가주면 남은 잔량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 그 수량이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팔고 나서 더 뻥튀기가 됐다고 해도 내가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는 거예요. 한 100주가 안 돼서 무섭다 그러면 한 주만 팔아보세요, 한 주. 47,000원에 매도 잡았는데 만약에 당일 장중에 한 45,000원까지 뺐다, 수량을. 그럼 요때 다시 이 한 주를 찾아올지 말지를 본인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부터 올라가 줘도 좋고 내려가 줘도 좋은 거잖아요. 하루짜리 단타를 이 안에서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매도가 시작되면. 단타 여러분 어렵게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오늘 당일에 이 PI 첨단 소재 잘 나가니까 나 신규 투자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딱 49,000원에 딱 처음 스타트. 그래서 49,000원보다 상승을 못 가져가면 종가가 49,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날 당일에 그냥 마이너스 찍히면서 이 좋은 장에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한 방향성에 대한 한 방향성만 바라보는 이 매매를 지금 등산 매매를 통해서 바꿔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등산 매매라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계곡마다 사가지고 결국에는 내 평단보다 덕산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어느 시점에는 이 평단보다만 높이 가져가면 된다라는 개념이 등산 매매라고 한다면, 하루짜리 좁은 그 국면 안에서도 또 다른 등산 매매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내가 판 그 시점보다만 싸게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산 매매 시야를 볼 때 넓은 범위로 보잖아요, 그죠? 한 요렇게 봐가지고 여기서 야 이제가 팔할 때만 사라 그랬지, 오케이 난 팔할 때만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평단 낮추면서 계속 가겠어 잖아요. 한 번만 줘라, 한 번만 시세를 어느 타이밍에
내 평단보다 한 번만 주면 난 이득 이거잖아요. 지금 등산 매매의 기본 전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기본 개념이. 요거를 더 좁은 범위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 하루짜리 안에서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등산 매매를 쳐가지고 결국 내 평단보다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날. 그럼 요날 들어갔으면 제가 슈퍼갑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장대항목 띄우면. 그죠? 자, 슈퍼갑이 된 거예요. 이제 요렇게 힘들게 내가 등산 매매 쳐가지고 내 평단 위로 지금 종목이 딱 올라왔으면 이때 왜 매도를 가지고 고민하냐 이거예요. 왜 슬퍼하냐고. 왜 막 헷갈려 하시냐고. 그거 너무 안 되잖아요. 매수 그렇게 힘들게 하셔놓고 왜 매도를 그렇게 겁내하세요. 가볍게 하셔야 돼요. 가볍게. 그냥 왔으면 아, 너 오늘 시세 좀 주네.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 내 평단이 39,000원대 되니까 일단 지금 오늘 시세가 한 46,000원까지 떴네. 그러면 잘 하는데 한 100주 있으니까 일단 너 10주 던져보고 내가 너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 장중에 계속 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왜 막 그 무슨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긴장을 하세요. 왜 매매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 시간 10시 30분 10주 매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군대처럼 딱딱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봐서 막 이렇게 또 손 모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갑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매수하면서 손 떨리던 그 과정들을 한번 상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갔으면 그래? 너 오늘 좀 하네. 한 10주 던져볼게. 일단 하고 너 지켜본다 하는데 더 올라갔죠. 장중에. 그러면 남은 90주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10주에 대해서 왜 이것까지도 완전히 완벽한 매매 끄트머리에서 팔고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세요.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해요. 애초부터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중간만 하세요. 그냥 중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중간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요 정도 했어? 그럼 남은 잔량 90주에 대해서 더 상승주보를 줬으니까 나는 어쨌든 아래도 위에도 같이 잡은 거잖아요. 이날. 그럼 잘 하신 거예요. 그냥 잘 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넘어갔죠. 90주를 들고 또 넘어갔는데 이거 봐라. 장중에 또 띄워주네. 또 띄워줬잖아. 이게 최고 시세거든요. 자, 윗꼬리를 또 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요 지점에서 90주 가운데서 또 10주를 팔았네. 그럼 나머지 이제 80주가 되겠죠. 그죠? 80주보다 요 지점보다 더 올라가주면 80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세를 뺐다 그러면 남은 10주를 다시 되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 저가에 되찾아오면서 단기 차익 실현을 내버릴지. 단타 차익 실현이 요렇게 된 거예요. 굳이 어느 지점에 들어가서 제발 이 지점보다 올라라 하면서 그 2,000원 버는 거랑 그냥 먼저 팔고 이 가격보다 저가에 잡아오면 똑같은 2,000원인 거예요. 그 개념 자체도.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똑같다고요. 45,000원에 팔고 43,000원에 사면 2,000원 이득이지 않습니까? 수량은 그대로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요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평단 낮추기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꼭 기억해두세요.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90주에서 10주 팔았는데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타이밍에 내가 저거를 10주를 다시 저가에 사와서 10주에 대한 단타를 성공시킬지, 아니면 향후에 이 종목이 조금 힘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 그냥 80주 들고 홀딩을 할지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날 당일 수급을 보고. 수급 어떻게 보죠? 많이들 써주시잖아요. 저도 많이 쓰잖아요. 이 작가가 쓰는 글을 보세요. 장중 시향을 막 적잖아요. 그죠? 오늘은 시장 에너지가 몇 대 몇 % 정도 됩니다. 현금 보유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종목수 줄이시고, 수량 조절 좀 하세요라고 막 적어드리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쟤는 시장을 조금은 지금 어설프게 보고 있구나. 좀 약간 약하게 보고 있구나 하면 80주만 그냥 보유하고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윗골을 달고 내려왔다 그러면요, 다음 거래일에 시세를 크게 못 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수급이 조금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음날 딱 들어갔죠. 그죠? 근데 시세를 아니나 다를까 좀 뺐죠. 뺐다 살짝 들어 올렸는데 이때 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 불안하다. 뭔가 징조가 안 좋다 하면 또 팔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또 80주 가운데서 한 10주를 더 팔든, 그거는 본인이 하다 보면 이건 감이 다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이거 이제가가 한 5만원까지도 괜찮다고 봤으니까 난 그럼 그냥 이 지점에서 한 44,000원 이때 평단이니까 난 홀딩 하겠어 하면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자신 없다 하시면. 근데 내가 더 좁은 범위에 들어가서 요 좁은 범위에 파란색까지 싹 다 잡아먹겠다 하시면
요때 등산 매매를 이제 막 치시면 되죠. 빨간불엔 팔라 했잖아요. 그죠? 빨간불에 팔고 파란색에 계속 되찾아오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 이마저도 귀찮다. 멀리서 보면 뒤로 만약에 당겨서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그냥 요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죠?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냥 뭐 한 밑에 계곡을 한 2번 정도 준 거예요. 그죠? 요 상태만 본다면. 그죠? 자, 크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벌써 이 안에서도 계곡들이 많죠. 그죠? 계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 좁은 계곡까지 싹 다 난 잡아먹으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가져가겠다 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계곡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모든 계곡에 대해서 싸움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거는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인이시고 많이 자주 못 보신다 하시면 큰 봉우리에서만 그냥 더 멀리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다 하시면요, 그냥 그날 당일마다 움직이시면 돼요. 파란색에 사고 빨간색에 팔라 그랬죠. 파란색에 사고 빨간색에 다시 팔고, 파란색에 사고 빨간색에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수량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 그 차익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 오늘 계좌 보여드렸는데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여러분들보다 평단이 다 높죠. 모든 종목들이. 그죠? 평균 단가가 다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 20% 수익인데 저 고작 해봐야 5% 3%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가 추천주를 드린 시점은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럼 지나온 시점마다 저는 하루하루짜리 등산 매매를 다 쳤다는 거예요. 오면서 파란색일 때만 사고 빨간색은 다 판 거예요. 그러면 수량은 그냥 동일하지만 평단은 엄청 높아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했으니까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돼요. 평단이 높은 건 그냥 이 지점을 짧게 잡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저는 등산 매매를 다 치면서 온 거예요. 하루하루 수익을 계속 축적을 시키면서. 근데 요게 만약에 안 되신다,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큰 틀에서 이제가가 큰 봉우리만 보라 했으니까 한 2번 정도 계곡을 줬네. 요 지점 한 45,000원 구간에 줬으니까 요 정도만 난 향후에도, 비단 이때 아니라도 향후에도 한 요 정도만 난 잡고 보고 갈게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매를 가지고 너무 고민을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매매를 가지고 왜 고민을 하시죠? 매도를 가지고.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오면서.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힘들었던 굉장히 마음고생했던 요 시점들을 다 상기하면서 한 번 시세를 딱 크게 줬을 때는 요거 오늘 기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딱 캔들 줬잖아요. 장대양봉 캔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은 아주 작정하고 잔치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을 가지고 100주 있으면 이제 즐거울 일만 남았죠. 그죠? 안전하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날 당일에는 내가 마이너스 날 일은 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크게 시세를 내면. 그럼 그때 요걸 가지고 내가 감이 좀 좋은데 하시면 그냥 좀 더 많이 들고 다음날까지 오버나잇 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불안한데 이제까지 시장 보니까 약간 한 50대 50 얘기를 자꾸 하네. 그러면 불안하시면 이때 과감하게 한 50주 던지시고, 언젠간 파란불 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보다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그럼 그 시점이 오는 그 날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놀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요 지점, 내가 판 요 지점보다만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50주를 가지고. 근데 만약에 바닥으로 안 주네? 이게 그냥 갑자기 미쳐서 날뛰네, 차트가. 계속 가네? 이러면 남은 잔량 50주에 대해서 상승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해버리고, 이 남은 50주 내가 왜 팔았나, 저는 팔기만 하면 올라가요 라고 글 쓰시는 게 아니라 요 금액 가지고 빨리 더 다른 탄력이 좋을 만한 종목 찾으셔야죠. 이걸 왜 계속 그걸 하세요?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행위는. 우리가 1년에 적게 잡아도 수백 번 매매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시는 분도 수천 번씩 하실 거예요. 이 수천 번의 모든 매매를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저는 반도 완벽하게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팔고 나면 80%는 더 가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팔고 더 팔지 않고 홀딩을 했다가 떨어지는 그 한 번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뻔히 갈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항상 떨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지 올라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종목을 샀으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찍힐 때마다 내가 이 종목을 얼마만큼 방어해내면서 수량을 채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삼천리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추천주 들어간 후에 고민하셨던 종목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게 어느 시점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요때라고 칠게요. 요때 제가 추천을 드렸다고 하면요. 자, 계속 음봉 떨어지죠. 계속. 근데 제가 뭐라고 드렸죠? 파란색은 매수입니다. 첫날 사는 게 아니라 파란색일 때만 매수를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단을 낮춰줄 수 있는 기회를 삼천리 자전거에서 준 거예요. 근데 요때 안 사시고 요때 뭐라고 하죠 보통? 손절할까요? 이거 종목 뭐 어떻게 됐나요? 종목이 요 5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기업인데 5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회사에서. 그죠? 그럴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뿐인데, 그럼 이 종목이 향후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에 대한 건 제가 산업 플러스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제가 추천주를 드릴 땐 그 종목을 3달 이상은 공부했던 거예요. 3달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본 거예요. 그 시야를 그냥 빌려가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처음부터 시야를 빌려가셨으면 마지막까지 그 시야를 믿고 가셔야죠. 왜 중간에 고작 하루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거 종목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왜 못 믿으시고 이때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시고, 이상할 때 첫날 들이자마자 갑자기 다 사셔버리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습관이 잘못되셔서 그래요. 당일에 들이면 당일에 빵 띄울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투자 절대 안 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6개월 보고 드립니다. 종목을 공유할 때는요. 이 기업의 오늘 주가 100원, 200원은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멸마가 떨어져든 저는 마이너스 100 찍혀도, 마이너스 1000씩 찍혀도 좀 그렇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표정 변화조차 없어요. 그냥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한 시간들을 그냥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고작 이 하루짜리 시세에 제가 미동이라도 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발 이런 시세를 타지 마시고, 혹여나 당일에 추천주가 들어간다고 이날에 수량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무슨 뭐 선침의 의혹을 받고 무슨 100원, 200원 뛰기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카페를 활동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거든요. 별로 화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래요.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딱 들어봐도 화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3개월 동안 잠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데이트 안 나가고 다른 헛짓거리 안 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얘기잖아요. 이거는 고작 제가 100원, 200원 뛰기 하려고 이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밉더라고요. 그냥 그 말 자체가. 뭐 최근에 제 추천주들이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좀 시기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카페를 위한다면, 진짜 카페를 위하고 카페 회원분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잘 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제 결과가 계속해서 나빠지면, 뭔가 카페에 이상징후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 제기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 의심인 거잖아요. 카페 회원들은 죽어나는데 계속 추천주가 들어간다? 너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잘 되고 있고 다 같이 잘 되고 있고 웃고 있고 카페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습니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물론 뭐 그 화살표들이 저한테 들어오진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쪽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 내내 쪽지를 계속 받아온 게 있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여튼 제 투자 방식을 오래 보셨던,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1년 보셨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루짜리 시세에 연연하는 사람입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3년까지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요 투자 기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고작 하루짜리 전화 하나 받고 야 오늘 선수 입장한데 들어갈래? 요런 종목 제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업은 들어갈 수 있지만 30% 먹을 수 있지만 잘못 잡으면 마이너스 30%가 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50대 50 확률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홀짝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보단 제가 승률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설사 쳐다본다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죠.
저보다 그 경력이 짧으신 초보분들에게 그런 종목을 절대 추천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100% 확실한 선수 입장 종목, 오버나잇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할지언정 저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일은 평생 없을 거니까요. 그런 건 아예 배제하고 봐주세요. 아시겠죠? 당일 수급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삼천리자전거 말 많으셨죠? 요때 사셔야죠. 요때 사셔서 평단을 낮추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큰 익절이 나오셨을 거예요. 평단이 이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나 기회를 줬죠. 7번, 8번, 9번까지 될 수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수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럼 오늘 무조건 익절이 나왔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많죠. 이거 진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PI 첨단 소재도 지금 심심하다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심심할 수 있었죠. 뭐 이때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 길잖아요. 횡보가. 그죠?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란불은 기회라고 했죠. 그죠? 기회입니다. 기회. 그럼 이때 모으셔가지고 요 시세를 크게 드라마틱하게 드셨든 아니면 저처럼 짧게 파란색에만 사고 빨간불 주자마자 팔고 또 파란색에만 사고 빨간불 주자마자 팔았어도 돼요. 이렇게 당일에 계속해서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총 수익금은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시겠다, 나는 이것까진 자신이 없다 하시면 큰 틀에서 파란불에만 잠깐 매수를 하시고 한 번만 수익을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최악은 이 하루짜리의 시세도 안 하고 큰 틀에서 범위의 시세도 안 가져가시고 그냥 단순하게 네가 추천한 지점에서만 난 모르겠으니까 다 사고 이거보다 올라가길 난 기다릴 거야 해버리면 등산 매매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당일에 사서 이 당일 시세보다만 올라가길 기다리는 매매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던 그 매매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당일에 수량을 팍 사라고 절대 권유 안 드리잖아요. 동양파일 같은 거 뻔히 보였어요. 제 눈에는 차트 분석으로 들어간 건데 동양파일 같은 경우는 너무 뻔했던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언젠지 이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여튼 그날 당일에 되게 쌌잖아요. 6,000원대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땐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럴 때는 세게 들어가도 되는데 이 지점조차도 저는 세게 들어가라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그 변수에 대한 거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체질 개선 시켜드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교과서적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수익은 아무 상관없다 했잖아요. 10,000원 버시든 20,000원 버시든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잘못 가지고 있던 한방 투자 요거 지금 개선시켜 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매도 역시 그날 당일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양방향의 가능성을 내가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한 주만 가지고도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요거 꼭 제발 부탁드릴게요. 매도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수도 똑같아요. 당일에 추천 들어갔으면 먼저 한 주 사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떨어지면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종목 어디 안 가요. 이거보다 더 띄운다 그러면은 그때 판단을 하세요. 그냥 커피값이나 먹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다른 종목 많잖아요. 보통 6개씩 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 못 간 종목을 막 찾으시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요리하셨어도 됐고. 지금 진짜 종목이 제가 너무 많아서 기억조차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고 여쭤보셨던 종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봐도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제가 추천 한번 볼까요? 우리 정확하게 제가 무슨 추천주가 들어갔는지조차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참 그런데요. 이게 뭐지?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이거? 언제죠? 3월 30일에 현대건설이고요. 43,800원. 4월 30일에 현대건설. 3월 30일이죠. 3월 30일에 현대건설 얼마죠? 43,800원이네요. 현대건설 이때 들어갔네요. 그죠? 43,800원이었어요. 추천가가.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갔다 치죠. 요날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43,800원이니까 요날이에요. 요날 정확합니다. 요날이죠. 그럼 다음날 연봉 떴잖아요. 그죠? 그럼 요때 그냥 사시면 되죠. 요때 아니죠. 요때 사시고 추가 매수 하시면 되죠. 요 구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 줬죠. 요때 다시 매도 하셨어야죠. 그죠? 매도 하시고 다음날 떨어졌으니까 요때 또 사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시면 돼요. 요때 하시고 또 던졌다가 요때 또 던져야 되겠죠. 요때 던졌다가 또 연봉 떨어지면 요때 좀 약간 추가했다가 또 상승 줬으면 요때 조금 팔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요때는 최종 수량이 나왔겠네요. 그죠? 최종 보유 수량이 나왔을 텐데
요때 그냥 이제 타고 가시면 되죠. 그죠? 그냥 타고 가시다가 요때 또 조금씩 내리시고 내리셨겠네요. 요게 이상적입니다. 요게 가장 이상적이었고, 만약에 하루짜리 시세를 안 잡았다 하시면요, 요때를 시작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셨겠죠. 그죠? 제가 큰 범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때 사셨으면 이 시점보다만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되죠. 그죠? 운이 좋게도 한 번도 안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수량을 채우지 못하셨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왜 하필 찍어도 참 저 찍기 못하네요. 그죠? 좀 예시가 될 만한 종목을 찍어보죠. 그죠? 찍어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이구나. 세 번째 추천 중 태영건설 또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테마를 좀 보고 싶은데.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11,950원이고요 3월 30일이네요 11,950원 3월 30일 요거네요. 여기네요. 그죠? 여기 요 11,950원이면 좀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드렸네요. 그죠? 한 요정도 시점이 되겠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그냥 횡보했네요. 그죠? 지지부진하게 횡보 하다가 요때 갑자기 빵 뛰었다가 와 이날 당일날 엄청 뛰었네요. 그죠? 띄우고 종가에 내렸는데 이럴 때 정리하시라고 했죠. 요 정도 뛰었으면 정리를 좀 반 정도는 하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보다 하락이 가져갔을 때 요때 뭐 좀 사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승 기조 쫙 태우면서 이때 조금 정리하셨으면 됐고, 또 조금 다시 찾아오셨다면 또 시세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겠네요. 그냥 공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렵나요? 그죠?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거 다 건설인데요. 이날 아주 작정하고 건설만 팠네요. 제가. 그죠? 한번 볼까요? 다른 궁금한데 추천 뭘 드렸는지조차 기억도 안 나가지고 제가. 한미반도체인데요 3월 18일에 24,000원 3월 18일에 한미반도체 24,000원 3월 18일이 언제죠? 18일 여기네요. 여기 3월 18일에 24,000원 요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요정도에 드렸네요. 그죠? 이것도 근데 수량 채우기가 힘든 지점이었어요. 그죠? 수량을 이 지점보다 거의 떨어지질 않고 계속 줬으니까 이것도 뭐 얼마 진짜 많이 못 드셨겠네요. 그죠? 근데 한미반도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추천드렸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10,000원 초반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물론 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좀 예시가 될 만한 종목 자체가 나오지를 않네요. 그죠? 너무 잘했나요 제가? 여러분 너무 섹시했나요 제가? 잘한 걸. 그죠? 신고가 다 돌파했다고. 동양 아까 했죠. 다른 게 뭐 제대로. 하이닉스 142,000원 이거 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142,000원 날짜가 언제죠? 4월 5일에 하이닉스 142,000원이네요. 그죠? 하이닉스 볼까요? 이게 아니구나. SK 하이닉스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언제죠? 이거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4월 10일 42,000원 42,000원인데요 고점에서 드렸네요. 그죠?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근데 기업 분석을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놨는지. 자, 같이 읽어보죠. 4월 12일입니다. 5일이군요. 죄송합니다. 4월 5일이면은, 잠깐만요. 요때네요. 요때. 그죠? 그래도 고점은 뭐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중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그죠? 중장기 투자. 이 설명이 왜 이렇게 짧아? 반도체 신규 진입 느긋하게 보기 좋은 대형주 개별로 제가 느긋하게 모아가시면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추가 매수는 파란색에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파란색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길게 보세요. 일단 하이닉스는 제가 이거 산업 분석 언젠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산업 분석 글을 보셨어야죠. 그죠? 무턱대고 많이 사셨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하이닉스는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낸드 사업부 인수했잖아요. 그럼 이게 설명드렸죠. 이게 성과가 가셔야 되려면 4분기 보셔야 된다 했죠. 그죠? 낸드는 4분기 때 탄력을 받을 것이고 2, 3분기 때는 파운드리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셨어야 돼요. 길게. 이때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목표 수량 채우는 방법도 안 드렸나요? 제가 이때 좀 바빴나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성의가 너무 없었네요. 그죠? 이때 제가 좀 거만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절대 손절할 필요 없는 종목인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길게 보시면 됩니다. 길게 4분기까지 연말까지 그냥 길게 보시고 가시고, 섣불리 물을 너무 빨리 타진 마시고 평단보다 마이너스 5% 정도 찍힐 때마다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절대 위험할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반도체 대형 주간에서 삼전보다도 탄력이 하반기에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잠깐 좀 땀이 나는데 넘어갈게요. LG전자 4월 5일에 LG전자 159,500원 한번 보죠. 4월 5일에 LG전자죠. LG전자 15만원. 4월 5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4월 5일에 159,500원이면 요정도 좀 잡았겠네요. 요정도 없겠네요. 그죠? 장중에 잡은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요거보다 시세를 지금 떨궜죠. 그죠? 요럴 때 그냥 추가 수량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 갔네요. 이때는 수량 좀 빼셨어야 됐죠. 무조건 장대 양봉이니까. 그러고 나서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요때 다시 좀 채우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요때 다시 시세를 줬을 때 좀 빼시고 또 빼시고, 이것도 그냥 전형적으로 먹기 좋게 나왔네요. 그림이. 요런 거는 뭐 그냥 들어왔으면, 저한테 걸렸으면 이거 하루하루짜리로 다 잡아먹었을 텐데, LG전자는 제가 사질 않았어요. 데스, 이건 그냥 보나마나 제 자량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5만원 넘었죠. 지금 목표가 채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좀 다른 거 재밌는 거 걸렸다. 이거 딱 걸렸다. 그죠? 오르스테크놀로지 언제죠? 4월 7일에 오르스테크놀로지 46,400원. 오르스테크놀로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에 오르스테크놀로지니까 이때겠네요. 그죠? 4월 7일에 오르스테크놀로지 46,400원. 요때네요. 그죠? 요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때 만약에 제 말을 들으시고 요때 파란불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평단을 요정도 수준으로 해놨다면 상승 구간 좋네요. 이 종목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었네. 이 종목도. 그리고 떨궜을 때 다시 찾으시고 또 팔고 또 파셨다면 오늘 채우는 날이었겠네요. 그죠? 흐름을 타셨다면 괜찮으셨겠네요. 이것도 제가 좀 요거는 걱정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너무 여쭤보셔가지고 저를 너무 괴롭히셔서 그랬는데 괜찮았네요. 그죠? 역시 잘합니다. 그죠? 대한제강 4월 7일 17,800원에 드렸네요. 대한제강 볼게요. 이건 제가 요리했던 기업이니까 딱 기억납니다. 4월 7일로 돌아가보죠. 우리 같이. 4월 7일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잘 줬네요. 그죠? 요때입니다. 목표가 2만원 이상.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죠? 더 좋네요. 차트가. 4월 7일 4월 7일이고요. 요때네요. 요때 4월 7일 요 지점이고요. 17,800원이니까 요때 정도 드렸네요. 그죠? 횡보했네요. 이거는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었고, 요때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제 오늘 보여드렸죠. 요때 지지부진하길래 시세 잠깐 줬을 때 나갔어요. 그냥 아예 전량 나갔고, 다시 조금 그 흐름을 보다가 철강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찰나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요때였죠. 요때 금요일이었나? 금요일 맞을 거예요. 금요일 매수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금요일 맞나요? 이 날이? 수요일인데 금요일. 요때네요. 요때 제가 불타버렸네요. 그냥 불태워버렸는데 오늘 탄력을 줘가지고 조금 크게 익절이 나오긴 했어요.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요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추천주 들어갔을 때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잘 하셨겠네요.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네요. 그죠? 근데 추천주들이 진짜 너무 잘 갔는데요. 최근에 보진 않았는데 뻔히 잘 갔을 거예요. 이것도 뻔할 것 같은데. APTC 한번 볼게요. 4월 8일 APTC 4월 8일에 드렸습니다. 볼게요. 뻔하죠. 이때 드렸으면 뭐 안 봐도 그냥 뭐 무슨 말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런 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삼천리 자전거 아까 해드렸죠. 제가 좀 붕괴했죠. 그죠? 이건 한번 볼까요? ICD 이것도 너무 뻔한데. 4월 13일에 ICD ICD고요 4월 13일 요때네요. 그죠? 요때 16,500원에 드렸네요. 그러면 또 뭐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죠. 그죠? 좀 다음날 바로 줬고요. 좀 팔았다가 음봉에 조금씩 찾아왔다가 또 팔았다가 음봉에 크게 떨어뜨렸을 때 찾아오셨어도 됐고 안 찾아오셨어도 됐고요. 찾아오셨다면 오늘 또 바로 수익이네요. 그죠? 그냥 너무 좀 쉽죠. 그죠? 쉽죠?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한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3호 반지 볼까요? 15,650원이고요. 추천 들어갔었던 당일에 3호 반지 15,600, 와, 멋있다. 4월 13일인데요. 요때네요, 요날, 그죠? 요날, 왜 이렇게 늦게 드렸지? 이거 제가 예전부터 드렸을 것 같은 종목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드렸지? 요때네요, 요때, 그죠? 요때 15,650원인데요. 요때 또 뭐, 다음날 바로 줬네요, 시세를, 이거는. 아, 이때 입절 많이 하고 나오셨죠? 다음날 장 때 양봉 띄워가지고. 잘하셨네요. 잘 대응하셨고, 그냥 하나만,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그냥 끝낼게요.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찍었습니다. 아, 또 동영 파일이네. 지금 두 번째 볼까요? 오리온. 이거는 최근 거네요. 그죠? 4월 22일에 오리온 12만원에 드렸네요. 4월 22일이네요. 4월 22일에 12만원에 드렸고요. 다음날 떨궜네요. 바로,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오시죠? 다음날 추가 매수 하셨으면 오늘 또 수익이네요. 그죠? 단타로 수익 바로 나셨겠네요. 이날도. 이제 감 잡히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잡히셨죠, 그죠? 지금 시간 몇 시죠? 36분 가고 있는데, 자, 매수 매도는 제가 등산 매매 실전을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드렸죠? 왜 이 작가는 맨날 수익이냐? 이제 답이 나오셨죠? 자, 맨날 수익이 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지금처럼 매매를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업 선정이 잘 들어가야 돼요. 아주 터무니없는 기업이 들어가면 이게 안 먹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트 그냥 깨버리면, 추천 당일가보다 깨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 파란색에 추가 매수하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종목이 지금 다 찝었는데 한 10개 중에 거의 안 나왔죠. 하이닉스 빼고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분 남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오늘 댓글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삐진 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한 번만 살펴보고 끝낼게요. 한 5분 동안. 아시겠죠? 제가 답글을 너무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2만 명이나 봐주셨고 1000개를 넘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랑이었어요. 그냥 금요일에 뭐 샀고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그죠? 조선주 제가 괜찮다고 산업 설명 엄청 드렸었죠. 그죠? 사셨어야죠. 그죠? 자, 댓글 한 번씩만 딱 봐드리고 빠르게 봐드리고 끝낼게요. 좀 어떤 분이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셨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죠. 그죠? 자, 쭉쭉 볼게요. 피아 첨단소재 오늘만 금요일날 샀다고 다 저거 금요일에 띄워드렸잖아요. 그날 마이너스 시킨 거 보여드렸잖아요. 다. 그죠? 오래 안 들고 있죠. 그냥 저는 하루하루짜리 계속 그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죠? 저보다 평단 더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확 풀렸어요. 제가 진짜 소심하거든요. 물론 부색색 시간이. 제 보세요. 삐지지 마요. 따라갑니다. 진짜 졸기탱 사랑해요. 한세실업 왜요? 한세실업 그때 수익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안 정리하셨나봐요. 내가 그 수익이 난 날 안 정리하셨다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수익이 났는데 안 정리하셨다는 건. 그럼 길게 보셔야죠. 그죠? 혹시 이거 기다리신 거 아니죠? 장대항복 뛰었는데 다음날 이거 아니야? 제가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지수 상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 이 형 동생이군요. 남자 동생이군요. 제가 남자분들은 잘 안 보시던데 좀 재수없어서. 그죠? 네, EM텍 살까요? EM텍 시세 크게 한번 줬는데 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기업 실적을 믿고. 저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추천주 어차피 많이 드리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요게 핵심이잖아요. 왜 알면서 못하세요? 이게 기본 핵심인데. 그죠? 이렌텍을 품고 있는데, 이렌텍도 시세 줬어요. 제 딴에 분명히 줬어요. 그거 계속 저도 보고 있었는데 7,000원대 길었고 행복 길었고 8,000원 8,300원까지 뚫었잖아요. 이때 사셨으면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죠? 귀엽네요. 저는 고양이 무서워요. 고양이한테 물리면 엄청 아플 것 같아서. 트리플 A. 저 트리플 A 맞아요. 댓글 조금만 날 서 있어도 제가 닉네임 다 기억합니다. 형 너무 섹시해요. 정미의병 참모 중장님 저랑 많이 보셨던 분이죠. 그죠?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 남자분이셨군요.
제가 형 맞아요? 확실합니까? 근데 오늘 PI 그죠? PI 저도 좋아요. 수익률 진짜 많이 해먹었고 어차피 물려도 아무 상관없는 종목이어서 부담 없이 합니다. 덕산 PI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입니다. 아시겠죠? 제 파이 깎아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같이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섹시해요. 제가 댓글 다 읽어요. 자기 전에 여러분 댓글 따로 못 드려도 요새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아저씨인데 뭘요. 그래서 다 읽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에러티백 더 들고 가셔도 돼요. 동양 파일 이런 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조은님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동양 파일 그날 크게 시세 띄었잖아요. 완전 바닥 제대로 잡아서 절반 팔고 보시면 되죠. 절반 팔고 이거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뭐 한 20주 가져오시든 이거보다 나중에 더 상승을 주면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이거 지금 진짜 복사하듯이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 자체를 안 주셔도 괜찮죠. 그런 개념이 잡히셨다면 그죠? 첨단 9% 수익이면 처음 보는 수익 파세요. 조금이라도 파셔야 그 다음에 양방향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아셨죠. 그죠? 확실히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영상. 그러면 다시 더 많아지지 않네. 그러면은 다시는 이제 그런 질문이 없으시겠죠. 그죠? 잡고 놓으셔야 돼요. 종목 하나 수익 구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 하셨으면 이제 가지고 놓으셔야죠. 그죠? 누가 그랬어요? 심지어 첫 댓글이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벌어 독립 꼭 하십시오. 단점이 없어서 완벽하게 찾은 것 뭔가요? 제가 단점이 뭐죠? 삐지는 거 잘 삐집니다. 이분은 산업 설명 글 보고 들어가셨네요. 그죠? 눈치 빠르신 분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산업 설명 글은 기업의 추천보다도 더 빨라요. 산업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기업 추천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글에서 힌트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수익을 드셨겠죠. 그죠? 준불연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제가 준불연, 벽산, KCC 다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너무 따뜻한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3주 대학 보낼 때까지 떼쓰는 막내 동생. 네,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잘 갈 거예요. 좋습니다. 업황 자체가 너무 좋고요. 하이닉스 중장기로 4분기 굿이라고 엄청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 너무 감사한 말씀 주시네요. 뭐죠 이거? 해거리님 하루간에도 가격 패턴이 있던데 급등한 새로운 박스입니다. 됐나? 해봤는데 선에서 매수하고 싶더라고요. 요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해거리님 어떤 가격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전 비논리라고 봐요. 그건 없어요. 자기 평단에서 첫 번째 매도를 한 시점부터가 그게 기준점이 돼야지 차트 안에서 어떤 기준점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만원 초반선 붙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사셔도 돼요. 6만원 밑에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만 기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통 숨고르기 양상이 조금 긴 편이에요. 보통 한 7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숨고르기에 끝내고 가는 경향이 좀 짙은 기업입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좋습니다. 업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생겼다. 그죠? 잘생겼네요.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는데 엔진님 오랜만이네요. 밤이 깊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잔소리를 쏟아냈네요. 이투님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쏟아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늘 내용도 진짜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칠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제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저보다 더 잘 하셔야 돼요. 저보다 더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카페 활동을 안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카페 활동 안 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진심으로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감사합니다. 현금화 하셨댔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기준이 좀 있어요. 제가 보는 시장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50대 50입니다. 여기서 제가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50대 50 확률 투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익절 구간은 정리를 하신 게 맞아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목요일날 모두 다 현금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일부만 되찾은 거예요. 일부. 많이 산 게 아니라. 아시겠죠? 현금 비중이 훨씬 크다고 했죠. 그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고 파는 거예요. 내가 물려도 될 정도만 지금 사고 팔고 방망이 짧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5대 55 정도예요, 지금. 수급 조금 더 깨졌어요. 이럴 때 제가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덜 1차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트위티님, PI, 단가 낮춰놓은, 손절을 왜 합니까? 이거 손절 나올 수 없는 구간이었는데, 파란색이 안 사신 거예요. 트위티님, 파란색이 왜 안 사셨어요? 오늘 확실히 보셨으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삐지시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앞으로 대응을 하세요. JS그룹은 바로 익절이 나왔네,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진짜 많이 달아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자기 전에 꼭 읽어요. 혼자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제발 매매하는 거 좀 잘 이렇게 중심 잘 잡으시고 중심 잘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존에 하던 습관 조금 이제는 고치셔야 됩니다. 공매 나오기 전에 고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작년 내내 벌었던 수익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그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기업의 관문,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관문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다 러브러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진짜 이제 끝내야 되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